72세의 한 환자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50년 동안 똑같이 해왔는데 요즘 뭔가 이상합니다. 그분은 병에 걸린 것도 아니었고 새로 복용한 약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몸을 조용히 해치고 있는 것이 있었죠. 바로 자위였습니다. 자위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그것을 해오던 방식이 문제였습니다. 그 방식이 심장 전립선 감각 기능까지 해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비뇨기과 전문의 김도현입니다. 60세 이상 남성들이 힘과 혈액순환 자신감을 잃지 않도록 도와온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부끄러움 없이 약에 의존하지 않고 정확한 방식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위는 건강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60세 이후에는 습관 하나하나가 조용히 건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노년 남성들이 자위할 때 자주 범하는 7가지 실수와 그것이 에너지 기능 장기적인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다룰 예정입니다. 특히 6번째 실수는 거의 모든 남성이 무심코 저지르는 부분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보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이 영상이 공감된다면 댓글에 숫자 1을 그렇지 않다면 숫자 0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첫 번째 실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더 흔해졌고 뇌와 몸의 쾌락 반응을 조용히 바꾸고 있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실수는 자극의 대부분을 포르노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수십 년간 진료실에서 마주한 많은 남성들, 특히 60대 후반이나 70대 초반의 분들이 조용히 이런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아무 감각도 없어요. 몸이 무뎌지는 것 같아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는 그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혹시 포르노를 자주 보십니까?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 눈길을 피하십니다. 부끄러워서가 아닙니다. 그게 해가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하셨기 때문입니다. 60세를 넘기면 뇌의 도파민 시스템, 즉 쾌락과 동기를 조절하는 기능이 예전처럼 민감하거나 유연하지 않습니다. 고속의 자극과 과도한 영상 편집이 반복되는 포르노를 자주 보면 뇌는 너무 강한 자극을 한꺼번에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날마다 매주 반복되면 뇌는 점점 스스로를 마비시키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한때 즐거웠던 진짜 친밀감은 점차 사라집니다. 손길이 달리 느껴지고 몸의 반응도 더디게 됩니다. 신체적으로 건강하더라도 감정적으로 깊이 연결되는 능력은 조용히 무너져 갑니다. 더 안타까운 건 많은 중장년 남성들이 이 모든 것을 나이 탓으로 돌린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과도한 자극입니다. 뇌의 반응 시스템을 다시 조율하지 않으면 이 무감각 상태는 수년 심지어 수십 년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최근 감각이 둔해졌거나 연결감이나 만족감이 줄어들었다면 그 원인이 바로 이 첫 번째 실수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실수는 더 놀라울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느냐보다 어디서 하느냐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방식으로 몸을 조용히 해치는 환경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변기에 앉은 채로 자위를 하는 것입니다. 처음 들으면 별 문제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중장년 남성들이 조용히 털어놓습니다. 화장실이 자신만의 공간이 되었다고 말입니다.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문도 잠글 수 있고 익숙하고 편안하다고 느끼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자세 변기에 앉은 상태에서의 자위가 생각보다 훨씬 더 몸에 해롭다는 것입니다. 남성이 나이가 들수록 혈액순환은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생리기능 중 하나가 됩니다. 성기능 유지, 전립선 건강 사정 후 회복력 모두가 원활한 혈류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장시간 앉아있는 자세, 특히 많은 남성들이 변기에서 취하는 구부정하고 압박된 자세는 골반 부위의 혈류를 심하게 방해합니다. 전립선의 압력이 가해지고 골반저근이 지나치게 긴장하며 나이가 들수록 예민해지는 신경들이 점차 손상됩니다. 저는 이런 패턴을 너무 자주 목격해왔습니다. 60대 후반이나 70대 남성들이 소변 후 소량의 요 누출 방광을 완전히 비우지 못하는 느낌. 사타구니 통증 등을 호소하지만 이런 증상이 평소 습관과 연결되어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비뇨기과 전문의로서
수많은 진료 기록과 영상 분석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평범해 보이는 자세가 오랜 시간에 걸쳐 은근하게 전립선과 배뇨 기능을 악화시키는 연쇄 작용을 일으킵니다. 해결책은 어렵지 않습니다. 핵심은 인식하는 것입니다. 혹시 자신에게 해당된다고 느껴진다면 환경을 바꿔보시길 권합니다. 서서 하거나 등을 기대거나 골반 부위에 혈류가 잘 흐를 수 있는 자세로 바꿔보세요. 당신의 전립선은 지금도 조용히 도움을 요청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실수가 뜻밖이었다면 다음 실수는 더 놀라울 수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무심코 반복하는 습관인데 이 습관은 쾌감을 느끼는 능력 자체를 서서히 바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실수는 서두르는 습관입니다. 오랜 직장 생활과 스트레스 혹은 빠르고 조용히 처리하는 방식에 익숙해진 많은 중장년 남성들이 자위를 단지 하나의 일처럼 여깁니다. 마치 해야 할 일을 처리하듯 빠르게 끝내고 넘어가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큰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60세 이후의 몸은 심리적이든 신체적이든 압박에 약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빨리 끝내고 싶습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서두르게 되면 신경계 전체가 긴장 상태로 들어갑니다. 심박수가 급격히 오르고 혈관이 수축하며 옥시토신이나 도파민, 세로토닌 같은 호르몬은 충분히 분비되지 않습니다. 이 호르몬들은 본래 몸을 이완시키고 만족감을 느끼게 하며 정신적 안정감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 사정은 했지만 만족감은 부족하고 개운함보다는 더 피곤한 느낌이 남습니다. 에너지를 얻기보다는 도리어 소진된 듯한 상태가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서두르는 패턴이 반복되면 뇌와 몸이 쾌감을 빠르고 얕게 인식하는 방식으로 길들여진다는 점입니다. 감각이 둔해지고 흥분을 유지하기 어려워지며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집중과 연결이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것이 단순한 노화 때문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서두르는 습관, 이 쾌락을 앗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속도를 늦추십시오. 하나하나의 순간을 의식적으로 느껴보세요. 나이가 들어도 몸은 여전히 깊은 감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천천히 숨을 쉬고 멈추고 서두르지 마세요. 더 이상 결승선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방치하고 있는 근육이 있습니다. 이 근육은 발기력부터 배뇨 조절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이제 곧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면 성 건강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실수는 골반저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많은 남성들은 이 근육군의 존재조차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러나 골반저근은 60세 이후 남성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 근육들은 방광전립선 성기를 아래에서 지탱하는 기초이자 발기에서 사정 배뇨 조절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능을 작동시키는 숨겨진 엔진입니다. 이 근육들이 약해지거나 방치되면 몸 전체의 기능이 조용히 그러나 깊게 무너집니다. 저는 한 60대 후반의 환자를 기억합니다. 젊은 시절 운동선수였고 자녀들에게 자랑스러워하던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식사도 잘하고 운동도 꾸준히 하는데 뭔가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가 몰랐던 사실은 젊었을 때 단단하고 활동적이었던 골반저근이 이제 거의 작동하지 않는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수십 년간의 좌식 생활 복부에 쌓인 긴장 신체, 인식의 부재가 그를 불편하게 만든 것입니다. 자위를 하면서 골반저근을 전혀 쓰지 않거나 오히려 아래로 힘을 주며 밀어내는 습관은 전립선에 과도한 압력을 주고 이 중요한 근육들을 점점 더 약화시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요실금 소변이 남는 느낌, 발기력 저하, 사정, 시감각 둔화 등 다양한 문제가 천천히 찾아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조용히 진행되는 변화입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이 근육들은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성적 자극이 있을 때, 소변 줄기를 멈출 때 사용하는 부위를 부드럽게 조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 단순한 습관은 감각과 기능, 그리고 자신감까지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자신감 이야기가 나온 김에 자위의 빈도, 즉 얼마나 자주 하느냐. 역시 몸 전체 균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지나치는데 지금부터 그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5번째 실수는 지나치게 작거나 지나치게 드문 빈도입니다. 이 주제는 많은 중장년 남성들이 말하기를 꺼려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주 하는 게 문제일까 걱정하고 또 다른 분들은 너무 오래 쉬었나 고민합니다. 부끄러움 혼란, 그리고 오래된 조언들 사이에서 대부분의 60세 이상 남성들은 혼자서 불확실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목격하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너무 자주 자위를 반복하는 경우 습관이나 지루함 혹은 풀리지 않은 감정 때문에 계속할 때 몸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피로감이 쌓이고 전립선 조직이 자극을 받아 민감해지며 회복 속도도 느려지고 실제 친밀한 관계에 대한 흥미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욕망이 아니라 습관이 되고 이는 신경계를 무디게 하고 활력을 떨어뜨립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완전히 멈춥니다. 약물 복용, 건강 문제, 종교적 죄책감 혹은 나이가 들었으니 그만해야 한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인체는 순환이 필요한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성적 자극은 사정을 동반하지 않더라도 혈류를 생식기로 보내고 신경 말단을 자극하며 발기 기능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오랜 기간 이 기능이 정지되면 퇴화가 시작됩니다. 욕구가 사라지고 육체적, 정서적 연결의 문이 조용히 닫혀버립니다. 정답은 없지만 대부분의 60세 이상 남성들에게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의식적으로 조절하며 신체 감각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는 혈액순환을 유지하고 호르몬 리듬을 복원하며 무리 없이 생리 시스템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건 규칙의 문제가 아니라 귀 기울이는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더 조용히 신호를 보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작은 소리를 듣는 법을 익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빈도가 적당하더라도 흔히 저지르는 또 하나의 실수로 인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무의식 중에 반복하고 있지만 그것은 신경을 손상시키고 남성의 신체 구조 자체를 서서히 바꾸고 있습니다. 그 실수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6번째 실수는 지나치게 강한 압력이나 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실수는 많은 중장년 남성들이 간과하는 동시에 가장 큰 손상을 일으키는 습관 중 하나입니다.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예전만큼 감각이 없습니다. 또는 예전보다 더 힘이 듭니다. 이런 말 속에는 대부분 자신도 인식하지 못한 하나의 습관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자위를 할 때 너무 강한 압력을 가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감각이 둔해지면 자연스럽게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감각을 다시 느끼기 위해 더 세게 쥐거나 강하게 밀거나 때로는 단단한 물건이나 표면에 의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이 보내는 진짜 신호는 이렇습니다. 더 강하게가 아니라 너무 세다, 는 것입니다. 음경의 신경은 매우 민감하고 특히 60대 이후에는 더욱 취약해집니다. 지속적인 강한 마찰, 과도한 압박, 그리고 무리한 자극은 조직에 미세한 손상을 입히고 탄력을 잃게 하며 피부 아래에 흉터 조직이 생기게 합니다. 이는 음경의 휘어짐, 혈류 감소, 성적 자극 시 통증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실제로 신체 구조 자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손상이 하루아침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미세한 변화에 불과하지만 어느 순간 감각 저하나 통증으로 나타났을 때는 이미 상당한 손상이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있습니다. 감각을 억지로 되살리려 할수록 기쁨은 사라지고 그 행위는 전투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쾌락이 치유의 시간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부담과 긴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정신적인 패턴 자체가 몸의 이완과 수용 능력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조금 더 부드러운 방식을 선택해보세요. 당신의 몸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미래의 당신이 지금의 선택에 고마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실수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몸의 사용법이 아닌 그보다 훨씬 깊은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차원의 문제입니다. 나이가 든 남성들에게서 매우 자주 나타나며
어쩌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 중 가장 해로운 습관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7번째 실수는 감정이나 연결 의도 없이 자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눈에 띄지 않지만 가장 가슴 아픈 실수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자주 하는지, 어디에서 하는지, 어떤 방식인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할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많은 중장년 남성들은 자위를 단순한 기계적 행동 습관, 의미 없는 반복으로 여기게 됩니다. 고독을 잠시 잊기 위한 도피이거나 아무 생각 없이 반복되는 무의미한 행위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60대, 70대 이상의 남성들과 대화를 나누며 수없이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예전 같지 않아요. 혹은 왜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몸은 여전히 기능하지만 마음은 거기에 없었습니다. 감정도 집중도 따뜻함도 사라진 채 마치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시간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 감정적 단절은 정신적으로뿐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영향을 미칩니다. 감정 없이 반복되는 자위는 신경계를 잘못 훈련시킵니다. 목적 없는 쾌락을 기대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몸과 뇌는 회복 호르몬을 충분히 분비하지 못합니다. 옥시토신도 도파민도 충분히 나오지 않으며 기분은 평평하게 가라앉고 예전의 감동은 그림자처럼 사라집니다. 더 깊은 문제는 쾌락이라는 것이 조용히 혼자서 기쁨 없이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강화시킨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혼자만의 접촉도 성스럽고 의식적이며 자기 자신을 긍정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부끄러움이 아닌 감사함으로 나이든 자신의 몸과 다시 연결되는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여전히 느낄 수 있고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7가지 실수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내용을 하나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강인함과 자신감,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하는 순간부터 말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몸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단순한 의사가 아닌 여러분의 인생을 깊이 존중하는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수많은 좋은 남성들이 조용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이를 탓하고 세월을 탓하며 때로는 자신을 탓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나이 들어가는 몸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배운 적이 없습니다. 특히 성적 건강 쾌락 연결에 있어서 말입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7가지 실수는 게으름도 무지함도 아닙니다. 단지 예전 방식이 여전히 통할 거라는 오래된 습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혈액순환은 느려지고 전립선은 더 민감해지며 신경계는 강한 자극이나 무시의 더는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감각이 아니라 의미를 찾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자신을 만지는 행위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위로받고 싶고 안정을 찾고 싶고 기쁨을 느끼고 싶은 마음은 결코 잘못이 아닙니다. 위험한 것은 단절입니다. 서두르고 무시하고 예전의 방식만 반복하는 그 순간들입니다. 자주 보는 포르노 나쁜 자세, 급하게 끝내는 습관, 골반적인 무시 빈도 조절, 실패, 과한 압력, 감정 없는 반복. 이 모든 실수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과의 단절입니다. 진짜 위협은 나이도 욕망도 아닙니다. 자신의 몸 쾌락, 생명력과의 연결이 서서히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몸은 여전히 말을 걸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조용해졌을지 몰라도, 반응이 느려졌을지 몰라도, 예전 같지 않을지 몰라도 여전히 살아있고 관심을 원하고 존중을 원합니다. 나이든 자동차가 특별한 손질을 필요로 하든 우리의 몸도 시간이 흐르며 다른 방식의 다룸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몸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만큼 더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할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작게 시작하십시오. 더 부드럽게, 더 의식적으로 접근하십시오. 몸의 지도를 다시 그리듯 천천히 익혀보십시오. 습관이 아닌 의도를 담고 부끄러움이 아닌 호기심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성과를 쫓지 말고 감각을 존중하십시오. 숨을 쉬고 멈추고 느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여전히 자신과 연결될 수 있다는 믿음을 놓지 마십시오. 자신과 타인과 더 깊이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60대, 70대, 심지어 80대 초반의 남성들이 삶의 에너지와 친밀감 건강을 되찾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그들은 끝이 아닌 전환으로 노화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그 전환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다시 느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조용한 구석에서도 존엄과 강인함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단지 실수를 피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당신 안에 남아있는 조용한 힘을 되찾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이제 배운 것을 삶에 천천히 적용해보세요. 기억하십시오. 가장 좋은 시기는 과거에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선택 속에 있습니다. 다음 장을 어떻게 살아갈지 그 태도 안에 있습니다. 더 따뜻하게, 더 지혜롭게, 더 당당하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과 공유도 잊지 마십시오. 이 메시지를 필요로 하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